지금 바로 원포인트 투자 레슨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시청자 퀴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세계 최대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기업인 넷플릭스와 이 케이블 TV 어린이 전문 방송 제작업체인 니켈로디언이 아기상어 콘텐츠로 최근 애니메이션 영화와 TV 시리즈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은 자, 1번 삼성출판사, 2번 덱스터, 3번 유엔젤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원포인트 투자 레슨 진행해 주실 분은요, 김본스타님이십니다. 우리 김본스타님, 현재 지금 시장에서 아주 잘 맞는 그러한 투자 내용, 레슨 진행해 주셨을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른 종목들, IT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막 반도체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하면 시청자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바이오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이오. 아, 바이오 하면 흥분되잖아요. 일단 바이오라고 얘기 딱 들리면 바이오야? 이렇게 딱 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를 들고 나왔는데, 자, 그럼 뭐 바이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소개 이제 그만할게요. 제 소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자, 일단 바이오, 오늘 바이오의 제목은 뭐냐? 바이오 뽀개기, 이른바 바뽀. 예, 바쁩니다. 예, 바쁘다고요. 예, 바쁜데 바이오를 뽀개기 위해서 제가 바쁩니다. 자, 바이오 뽀개기. 자, 우르르 급등하던 시절은 이제 끝. 자, 바이오 하나 가니까 막 우르르 다들 쫓아가고 그랬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해요. 자, R&D 바이오 기업의 경우 철저하게 파이프라인 차별화에 따른 개별 주장세가 앞으로 계속될 거다 라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이오를 투자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들, 잘 모르는 내용, 이 얘기는 막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이 내용 정확히는 모르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 다음에 제가 추천 종목, 그 다음에 요즘 핫한 바이오의 트렌드 이런 걸 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거는 바이오 업종 투자 시 상식.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된다. 이런 걸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뇌질환. 최근에 이 뇌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해서 뇌질환 치매, 특히 치매 치료제 관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치매 관련주는 어떤 건지 해가지고 총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 치매 관련주 중에 제가 가장 유념하게 해서 보고 있는 종목을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바이오 종목 중에 2020년 최고의 유망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까지 가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올해 1월까지 봤을 때 핫한 종목들, 2020년까지 안 갈게요. 2020년 1월까지, 2020년 12월까지 말고 2020년 1월까지 봤을 때 좀 핫할 종목들. 우리 해외 1월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딱 그때까지 노릴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총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진행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항상 모자라요. 시간이 항상 모자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보다가 나 정말 더 듣고 싶은데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김보사님 맨날 그렇다 그러면 게시판 막 남겨주세요. 이거 좀 확대 편성 좀 해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오 뽀개기 바뽀. 자, 바이오 상식을 우리가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는 어떤 게 제약바이오냐? 물론 제약하고 바이오는 다르지만 바이오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바이오를 기준으로. 자, 우리가 신약을 보통 신약 개발이 돈이 많이 되니까 신약 개발이 제일 핫하잖아요. 신약 개발되면 주가도 핫하게 올라가고. 자, 신약 개발되는 이 과정을 한번 얘기 드릴게요. 맨 처음 어떻게 진행되냐? 후보물질을 개발합니다. 후보물질. 왜 이름이 후보물질일까요? 아직 약이 안 됐으니까 후보물질이겠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미디어 언론사의 정말 못된 습성인데, 이 후보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마치 신약이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해버려요. 언론사의 기사를 그렇게 내요. 도대체 왜 그러겠습니까? 뭐 그거는 뭐 뭔가 커넥션이 있겠죠. 제가 봤을 때 후보물질이라고 정확히 표현해줘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후보물질이라는 건 아직 신약이 안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언론에서는 뭐 최장암 신약 개발 진행하려고 막 선언 막 이런 거 인터뷰 막
기자회견 뭐 이런 걸 써버리면 마치 시장이 개발된 줄 알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봤을 때 오해를 하게 만들잖아요. 이제 그건 언론사 미디어들의 크나큰 병폐라서 예, 저는 그런 거를 뭐 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일단 자, 후보 물질 개발한 다음에 뭐 합니까? 전임상을 합니다. 전임상. 전임상이라는 건 일단 동물 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 임상. 그 다음에 임상 1상, 2상, 3상, 마지막에 시판허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돼요. 보통은.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런 그 과정의 기간들이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를 봤을 때 보통입니다. 보통 한 후보 물질이 개발되고 임상 3상 지나서 시판 허가까지 되는데 15년 걸립니다. 지금 인상 3상 하는 메지온, 그 다음에 HLB 이런 회사들은 언제 후보 물질을 개발했던 걸까요? 다 2005년 정도에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바이오 육성 산업 육성 정책에 의해서 한 씨를 한 10몇 년 전에 뿌렸죠. 그 씨를 10몇 년 뿌려서 그래서 이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통 15년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들어가는 돈은 보통 한 약에 최소한 1.5조 정도 들어가요. 엄청난 고통과 인내가 따르는 얼마나 힘든 작업입니까?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각 스테이지별로 이렇게 되는데 10,000개가 나오면요. 10,000개 후보 물질이 나오면 이 스테이지 끝까지 가면요. 딱 1개가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죠. 자, 마의 벽이 있습니다. 마의 벽. 이게 제일 마의 벽인데 임상 이상이 제일 마의 벽이에요. 성공 확률이 53%입니다. 불과 53%밖에 안 돼요. 2개 중에 하나는 다 실패해요. 여기서. 특히나 항암제는 4개 중에 하나밖에 성공 못해요. 항암제가 더 어렵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항암제인데 성공 확률이 53%에서 항암제로 가버리면 25%로 확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임상 3상. 임상 3상은 보통 74%의 성공률을 기록해요. 근데 하지만 항암제는 40%밖에 성공 못해요. 임상 3상도. 그렇다고 임상 3상까지 다 갔다. 그렇게 했어요. 아, 그럼 이제 시판, 임상 3상도 성공. 그럼 시판까지 가서 다 성공하냐? 시판 허가도 82%밖에 성공 못합니다. 임상 3상이 됐다고 무조건 시판 허가 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 FDA, 미 FDA가 신약 허가가 중요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아니 우리나라 FDA 허가받고 뭐 다른 나라 유럽에서 허가받고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미 FDA에서 신약 허가를 받는다는 거에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모든 약은 인체에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인종마다 어떤 약, 그러니까 황인종이냐 백인종이냐 흑인종이냐 뭐 히스패닉이냐에 따라서 약의 효과가 좀 달라요. 예, 다르기 때문에 그럼 모든 인종이 다 모여있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거의 대부분의 인종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FDA에서 허가를 받으면 글로벌 임상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인종을 커버하는 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이 약이 통한다는 걸 증명하려면 미 FDA에서 시판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겠죠. 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속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 YOM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항암 치료 임상 추진 막 이런 거에 막 급등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도 막 붙어가지고 야 우르르 야 이거 사자 막 이러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하고 약 나오려면 15년 이제 시작한 거라고요. 이제 시작 가려면 최하 10년에서 15년 기다려야 돼요. 예. 이제 시작한 겁니다. 10년, 15년을 기다려야 돼요. 10년, 15년 보고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아, 이거 뭐 바이오로 뭐 된다더라. 그 10년, 15년 뒤에 얘기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런 종목 투자하려면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그때부터는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죠, 투기. 그냥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단기 트레이딩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아니 후보 물질을 아직 내놓지도 않고 뭐 추진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얼마나 그 많은 성공 확률, 실패 확률을 뚫고 거기까지 성공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반드시 염두를 하고 내가 지금 투자하는 게 이게 뭔가 되겠다라고 해서 투자하는 거하고 되지 않겠다고 이걸 어느 정도 실패 가능성도 생각하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너튜브 하나 봤는데 어떤 너튜브에서 HLB 뭐 230만 원 주가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봤는데 얼척이 없어요. 예, 얼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30만 원이 가려면요, HLB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딱 한 개 있거든요. 그 한 개가 한 5개 정도 돼야지, 예, 글로벌 제약사 해가 230 주당 230만 원까지 갈 수 있어요. 예,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예, 가짜 정보, 그 다음에 잘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분석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딱 보시고 판단해 보면 되는 문제. 상식으로 판단해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바이오의 상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이오의 상식이 또 뭐가 있냐면, 제약바이오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제약, 그다음 R&D 바이오, 그다음 바이오 시밀러, 이렇게 총 3가지로 보시면 딱 좋아요. 자, 제약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회사 많아요. 제약은 자, 동아ST, 한미약품, 대웅제약, 유한양행 이런 회사들이 다 일반 제약사입니다. 제약사로서 그냥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약들, 뭐 약도 있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바카스 같은 그런 뭐 음료수도 있고 그런 것도 다 여기에 속해요. 다 속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다 대부분 시가총액이 크죠. 물론 제약사가 R&D 바이오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해요. 하긴 하지만 일단 기본 제약사로서 매출이 상당히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오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열광하는 건 뭐냐? 바로 이 R&D 바이오죠. R&D 바이오. 이 R&D 바이오인데 주로 신약 쪽에서 HLB나 메이존이 대표적인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한올바이오 파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R&D 바이오 중에 또 플랫폼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플랫폼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플랫폼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셀리버리라는 회사가 있고, 제가 최근에 이번 주 G3 종목에 대해서 얘기 드렸던 올리패스 같은 회사도 역시 플랫폼을 하는 회사죠. 최근에 상장한 이런 플랫폼 하는 회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바이오 시밀러. 뭐 원래는 뭐 제네릭이 맞아요. 제네릭. 복제약이죠. 복제약이니까 제네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복제약 바이오시밀러는 그러니까 약인데 원래 원약이 있으면 그거랑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허가 만료되면 그 약과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비슷하게 만들면 바이오시밀러, 똑같이 만들면 복제약 제네릭, 그 약보다 좀 더 개선해서 만들면 바이오베러, 뭐 한글로는 베터 이렇게 쓰는데 제가 미국식 발음 허접 꽈봤어요. 이렇게 바이오베러, 베러라고 하는데 복제약에다가 성능을 개선한 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종목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뭐 제네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렌드가 좀 어떠냐면, 옛날에는 이제 셀트리온이 제네릭으로 해가지고 바이오시밀러로 해가지고 약을 출시하면 이 약의 단가가 상당히 낮고 싸게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오리지널 약들이 가격이 뭐 예를 들어 10이라고 치고 셀트리온이 5라고 치면은 지금 오리지널 약들이 다 5로 낮춰버려요, 가격을. 지금 완전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약간 치킨 게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치킨 게임을 누가 잘합니까? 삼성전자가 잘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그룹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떤 형태로 접근하고 있냐, 이거를 치킨 게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서 약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가지고 원가를 낮춘 다음에 원가 경쟁을 해서 다 시장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거든요. 예, 송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배양 공장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전 무슨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공장이 저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예. 얼마나 대량으로 해버리려고 지금 마음먹고 덤비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런 치킨 게임에서 승자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시밀러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 셀트리온보다. 뭐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셀트리온도 이번에 신약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새로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슈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두 번째 뎁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바이오의 상식을, 제약바이오 상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거 한번 볼게요. 왜냐? 우리는 토겐스탁은 뭐합니까? 스마트하고 핫한 이슈만 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하고 핫한 이슈입니다. 자, 뇌질환 치료제가 있는데 뇌 질환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오늘 포커스를 맞출 건 치매 관련입니다. 치매 관련인데 치매 관련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85세 인구의
40%는 치매 또는 잠재적 치매 환자입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그래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게 바로 치매입니다. 왜냐? 전 세계적으로 점점 노령화가 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디가 제일 노령화되고 있습니까? 중국이 일단 노령화되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되는 건 맞겠죠? 그렇죠? 예. 치매인데 우리 치매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고요. 치매에서는 알츠하이머가 다 치매는 아니에요. 알츠하이머 말고 다른 병도 있어요. 치매 종류인데 그중에 알츠하이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제 파킨슨병도 사실은 치매예요. 치매인데 이게 한 10% 정도 된다고 해요. 예, 전체 치매 환자 중에. 자, 알츠하이머의 원인은 도대체 뭐냐? 도대체 치매는 왜 걸리는 거냐? 자, 신경세포 겉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되면서 이게 신경세포 내에 타우 단백질을 과인산화로 인해 신경세포가 소실되고 엉키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즉 베타 아밀로이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젠에서 이런 신약을 만들었죠. 이런 신약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었죠. 자, 베타 아밀로이드를 이거를 없애버리면은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버리면은 치매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해서 바이오젠이 그런 약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축적이 돼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앴는데도 치매가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바이오젠의 생각은 뭐냐면 바이오젠뿐만 아니라 최근 최근 트렌드까지는 빼고 그 전에 옛날 트렌드는 뭐였냐면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버리면 치매가 낫는다라는 생각으로 약을 막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 이런 거죠. 1 빼기 1은 0이 돼야 되는데 1 빼기 1은 1인 거예요. 계속. 예. 계속 1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접근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좀 트렌드가 좀 다양하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빅파마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글로벌 빅파마. 머리 파마하는 거 아니에요. 예. 빅파마. 글로벌 제약사 얘기하는 거예요. 좀 멋있게 써보려고 빅파마라고 한 거예요. 예. 글로벌 제약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바이오 큰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냐.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 많이 했죠. 아두카누맙. 발음하기 어렵네요. 일단 추가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신약 신청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관련주도 많이 올랐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하이 그린밸리 제약이 중국 내 조건부 승인을 획득을 했어요.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조건부 승인을 획득한 상태고, 머크 같은 경우는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사 칼포타테라퓨틱스, 이름 어렵죠? 인수했습니다. 인수해가지고 요즘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요즘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알츠하이머의 대표적인 건 우리가 뭐냐? 유전성이 상당히 높아요. 유전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정상인과 알츠하이머의 뇌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뇌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뇌 규모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의학적으로 좀 제가 알려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뇌질환 치료제는 어떻게, 자, 치매 관련입니다. 자, 정확히 얘기하면 치료제는 없어요, 현재는. 단지 진행을 늦추는 약만 있을 뿐이에요. 자, 치매 관련 치료제 임상 과정이 어떠냐. 치매 관련 치료제 주로 임상 과정은 임상 같은 경우는 일단 150명대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약 178주를 관찰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립니다. 자, 우리 1년에 몇 주 있죠? 1년에 52주 있잖아요. 178주 몇 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약 하나 나오는 거 정말 오래 걸린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평가가 인지효능이 주평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임상 3상은 약 650명 정도 환자 가지고 246주. 몇 년이야 도대체 이거? 예,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예. 그리고 주평가는 무용성 평가. 무용성 평가는 이제 가짜역과 진짜를 이제 대조해서 무용성 평가하는 그런 건데요. 일단 무용성 평가가 주평가 요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최근 뇌질환 치료제 이슈들을 한번 봐볼게요. 최근에 우리가 막 시끄러웠던 이슈들. 자, SK 바이오팜이 비상장 회사죠. 비상장 회사인데 뜬금없이 SK 바이오랜드가 급등했죠. 아무 관계도 없는. 예, 근데 그거 좋다고 매수하신 분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옥에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자, SK 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를 미 FDA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고요. 자, SK 케미칼 어제 나온 이슈죠.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한 패치형 치료제가 미 FDA의 품목 허가를 받았어요. 와, SK 그냥 아주 그냥 SK 연타로 그냥 호재가 터졌죠. SK그룹 최태원 회장님 좋으시겠어요. 예, 일단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또 포르투갈의 비아르 파킨슨병 치료제도 우리나라에서 또 시판 허가를 또 받았어요. 오늘 나온 이슈예요. 그래서 3콤보로 아주 SK 바이오 쪽 사람분들은 상당히 기분 좋으시겠어요. 일단 하지만 이 SK 케미칼은 요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자체 개발한 패치형 치매 치료제가 SID701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복제약이에요. 복제약. 정확히 하면 바이오 시밀러 제네릭이거든요. 제네릭인데 원래는 노바티스의 엑셀론이 오리지널입니다. 근데 현재 특허 소송 중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의 좀 리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봤을 때 시간 관계상 추천주까지는 못하더라도 추천주 비슷한 것까지는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드릴 텐데, 자, 치매 관련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치매 관련주. 자, 제가 정확하게 드렸어요. 자, 동아이스티 제가 10월 21일 날 토겐스탁 출연해가지고 썰쪽 시간에 얘기 드렸습니다. 예. 자, 동아이스티 치매 관련주라고. 자, 천연물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이 유로보라는 곳에 지분을 2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임상 2상 진행 중이고요. 경증, 중증 환자 대상 임상 2회 이상 현재 진행 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동아이스티도 치매 관련주다. 주가 보세요. 지금 제가 동아이스티 차트를 여기다 안 가져왔는데 동아이스티 차트 머릿속에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제가 21일 날 요쯤 추천해서 쭉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예. 진짜예요. 봐보세요. 예. 20일 날 잘 들으셨던 분들은 현재 좀 편하게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계시겠죠. 자, 젠백스 역시 10월 20일 날 제가 토이스타에서 똑같이 동아이스트랑 젠백스 얘기 드렸거든요. 자, 12월 4일이면 언제입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 이거 지금 제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 12월 4일 날, 아이고, 중요한 거군데. 자, 12월 4일 날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5일 11시 30분. 알람 맞추세요, 빨리. 알람 맞추시고, 알츠하이머병 임상학회가 미국에서 있습니다. 자, CTAD라고 하는데, 이때 젠백스가 임상 2상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자, 공개하는데, 중증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으로 국내 임상 2상 안정성 효능 발표를 합니다. 이슈가 있죠. 예, 잘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빵 올라가 있죠. 근데 이미 올랐어요. 이미 젠백스도 이렇게 쭉 올랐어요. 제가 얘기한 시점이 10월 20일 요때예요. 요때. 예, 그때 좀 잘 들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일단 2020년 상반기 젠백스는 이거만 있는 뿐만 아니라 2020년 상반기에 췌장암 치료제 신약을 정식 승인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상 다 끝났고 국내예요. 미 FDA는 아니고 국내. 글로벌 아니고요. 췌장암 치료제 2020년에 신약 허가를 받을 예정에 있고요. 자, 전립선 비대증 국내 임상 3상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20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런 이슈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젠백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올랐어요. 다만 12월 4일 날 이거 발표해가지고 잘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더 오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공략은 제가 토겐스타 노란톡 메신저나 토겐스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잘 자세히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뒤에 추천 중인데 그거 오늘 못 하겠네요. 제가 다음에 꼭 다시 한번 회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보현스타님의 바이오 뽀개기, 밥보에 대해서 우리 2020년의 바이오 전망 그리고 치매 관련주 동아이스티 젠백스까지 집중 교육 들어봤습니다.